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데이빗 문입니다. 저는 지금 참 세월이 빨리 흘렀네요. 처음에 제가 에이전트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저는 에이전트를 할 마음이 있진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실은. 제가 크레딧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도약을 원했어요. 내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사람들이 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지도 알겠다라는 싶을 정도로 제가 크레딧이 안 좋았어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요. 크레딧이 안 좋아서 정말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5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5천 명이요. 매해마다 말입니다. 자,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다라니까요. 보니까 그만큼 정말 미국 생활에서요. 이 크레딧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동감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 참 제가 항상 우리 웨비나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이제 유튜브 트레이닝으로서 또 사람들한테 또 이 퍼블릭에 이제 배포를 하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정보도 한번 좀 보여드리길 원해요. 오늘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fsprotectionplan.com 아시죠? 그럼 여기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은, 뭐 이 사이트는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현재 프로텍션 플랜 멤버로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이죠. 이게 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전 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데 대해서, 개인 정보는 아니죠. 뭐, 내가 이랬다라고 하는 어떤 테스트모니일 뿐이니까요. 자, 크레딧 레스토레이션을 누르시고 Access Your Account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대시보드에 가시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시점에 크레딧 스코어가 나와요. 이게 제 스코어였어요. 참 다행입니다. 500 미만은 아니었네요. 그냥 턱걸이로 505점에 걸쳐 있었는데 말이죠. 제가 2014년도 3월 30일에 FES라는 곳에 이제 인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첫 인연이 닿았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많이 나쁜 기록들이 이제 올라서 있었죠. 자, 엑스페리언 어카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말이죠. American Honda Finance Finance예요. Repossession 아시죠? 차입니다. 차 끌어간 거예요. Chase Bank Late Payment 연체 기록이 나와 있네요. Collection 2개 있죠. Charge-off 있죠. Discover Financial Judgment 있었죠. Collection, Charge-off, Collection 2개, Tax Lien, Collection. 세금 안 낸 겁니다. Tax Lien은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자, 누구나 힘든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end of the world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FES를 뭘로 표현하냐면 정말 가장 암흑의 가운데 제가 놓여 있을 때 저에게 어떤 등대 역할을 해준 거였어요. 한 줄기 빛이 되어줬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어떤 결과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희망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 희망 자체가 하나의 작은 커밋멘트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결과 보이십니까? deleted. 이건 삭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deleted. 또 마지막 4개 볼까요? 4개인가요? 다시 deleted. 삭제되었죠. 자,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얼마만큼의 값어치를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 크레딧 여러분 아시죠? 스마트 크레딧에 들어가시면은 사인업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크레딧 여러분 아시죠? 이것도 전부 다 들어가 계셔야 돼요. 자, 753점까지 올랐습니다. 505점에서 753점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인가요? 거의 252점 빠지는 250 상승 효과가 있었네요.
여러분, 이 스마트 크레딧 리포트 다 보셔야 돼요. 수시로 가셔가지고. 잠깐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스마트 크레딧 들어가셔가지고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업데이트 버튼을 항상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 갑자기 또 하려니까 또 크레딧 리포트, 스마트 크레딧 리포트 말고 업데이트 버튼이 어디 있죠? 아하. 이거 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이거 뭐 저도 지금 얼마만큼 지금 업데이트 되었는지 좀 궁금하기 때문에 더 올라갔으면 더 좋은 것인가? 자, 한번 좀 업데이트 버튼 한번 눌러보고 싶은데 이 업데이트 버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스코어 트래커 뭐 이것은 인슈런스 스코어 오케이 뭐 여기 있군요. 업데이트 스코어 한번 눌러보죠. 지금 어떻게 되었나? Full update now. 자, 업데이트 합니다. 과연 스코어가 어떻게 똑같군요. 아직 업데이트 될 때가 아니군요. 네, 753점입니다. 네, 현재까지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스코어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여기 우리 스마트 크레딧에서 보여주는 스코어가 이 크레딧 스코어가 있고요. auto 스코어 이것은 딜러에서 보는 스코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 733점입니다. 자동차 auto 스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nsurance score 여러분 homeowners insurance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보험이 있죠. 764점이네요. 자동차 보험 엄청나게 비싸게 냈는데요. 지금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아, 참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손님들한테 말씀하실 때 이거 말씀하셔야 돼요. 자, 이 가장 미국 거의 전역에서요. 거의 전역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라고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자동차 보험은 필수예요. 그렇죠?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동차 보험은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크레딧이 나쁜 얼마 전에 우리 이기민 사장님께서도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말씀을 해드렸겠지만은 이 크레딧과 이 자동차 보험료하고는요 굉장히 큰 관계가 있어요. 심지어 이 스테이트 오브 버지니아를 말씀드릴게요.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사람이 크레딧이 좋아요. 근데 음주운전 기록은 없지만은 크레딧이 나쁜 분들이 있어요. 누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낼 것 같습니까? 자, 정답은요. 음주운전 기록이 있고 크레딧이 좋은 사람이 더 보험료를 적게 냅니다. 놀라셨죠? 이게 근데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스마트 크레딧 자 보세요. 505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국 생활에서. 거의 모든 것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스코어예요. 그건 폴 스코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가 700 이상이 된다라고 할 때는요.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한마디로 날개를 다는 거예요. 미국 생활에서요. 자, 우리는요. Financial Education Service는요. 이 프로텍션 플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프로텍션 플랜이 뭘까요? 보호 플랜입니다. FES 보호 플랜. 근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한인분들께 이 이름을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게끔 보편화시킬 수 있는 이름을 갖다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크레딧 보호 플랜이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크레딧 보호 계획, 크레딧 보호 계획이라고 하지 말고요. 크레딧 보호 플랜. 여러분요, 우리 미국인들의 한인분들 더 나아가서 미국인들의 이 크레딧 보호 플래너예요. 크레딧 보호 플래너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뭐 보험 설계사, 재정 설계사 뭐 이런 많은 수식어는 여러분께서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아실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크레딧 보호 플래너라는 그런 말은 지금까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이게 이 이름이 생소하다라는 것 자체가요, 이게 마켓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참 세상에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크레딧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거를 뭐 크레딧 리페어하는 거 굉장히 좀 저한테는 좀 먼 그런 수식어였습니다. 뭐 크레딧 리페어 이걸 어떻게 고치는데 고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크레딧 리페어 그러면은요. 그럼 고친다라고 하면은 이거 원래 그대로 있어야 정상인데 이것을 갖다 고쳐나가 리페어를 해야 돼? 자, 그거보다는요. 크레딧 복원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좀 이게 부당하지 않고 좀 정당한 방법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복원한다. 복원. 우리가 복원이란 말을 많이 쓰셔야 돼요. credit restoration. 왠지 아세요? 크레딧 복원이 맞습니다. 제가 뭐 굳이 뭐 credit repair, credit restoration 이걸 갖다가 그 선을 그어가지고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러다 이런 것을 갖다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사권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여러분 주위에 이거 모르고 계세요. 이런 행사권이 있는지조차도. 이 행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미 80% 이상의 그 오류 범위에 있는 크레딧 리포트를 다시 복원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이야기고요. 자, 자 이제 다시 이제 그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저는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광고 아마 보셔서 알 거예요. 참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값어치 있는 그런 많은 그 감동스러운 어떤 장면들을 갖다가 30초 안에 딱 실어가지고 이제 우리 TV에 이제 광고에 딱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건 마스터카드예요. There are things that money can buy.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모든 것들은 마스터카드가 해답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을 갖다 마스터카드가 아니고요. FES로 바꿨으면 어떨까 싶어요. There are things that money cannot buy, but for everything else, there's FES. 바로 여러분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근데 FES가 왜 제가 돈하고 좀 그 관계를 갖다 좀 시켰는데요. 자,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못 가는 베케이션 왜 못 가요? 지불할 수 없어서 못 가요. 어포러빌리티가 없어요. 지불할 수 없어요.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꿈은 많아요. 하지만 왜 못할까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크레딧 리페어요? 지금까지 쭉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비용적인 횡포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뭐 2,000불, 5,000불, 10,000불까지. 10,000불이 넘어갈 때도 있고. 자, 89불입니다. 신분도용 방지요. 스마트 크레딧이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이 크레딧 마니터링만 따로 해가지고 20불 넘게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스마트 크레딧. 여러분, 아시죠? 신분도용 방지. 신분도용, 라이프락에 20불 넘게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요. 신분 도용이 방지가 된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신분 도용 방지 하세요. 라이프락 하신다니까요. 인디비주얼 서비스를. 자, 여러분, 마이큐어 플랜, 유산상속, 위임장, 유언장,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미국인들조차도 85%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85%의 미국인들도 준비를 안 하는데 내가 왜 하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따른 얼마만큼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지 아세요? Financial Lockbox. 이 재정자물쇠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목록을 갖다 일목무연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어디 있는지 나의 재정 정보 어디 있는지 알려주셔야 되니까요.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선배가 그렇죠?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일화가요.
갑자기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아버님께서 들어 누우셨어요. 몇 년간을 갖다 침실에 있어 계셨는데 그 아버님께서 모든 재정을 갖다 다 관리를 하셨고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아셨던 분이세요. 어머니는 절대 임박을 안 하셨대요. 가족이 아무도 몰라. 근데 식물인간으로 산소 호흡기 되시면서 몇 년간을 돌아가실 때까지 연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가 어딘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유언장, 위임장, 유산상서 이것을 갖다 미리 해놓는 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잖아요. 그 준비해 놓으십시오. 우리 그렉 에머맨, 우리 지금 시니어 리저널 바이스 프레지던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디렉터 오브 트레이닝. 뭐 가장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FES 아카데미의 또 학장이기도 하시고 거기서 트레이닝 비디오 다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께서 CPA셨는데 세븐일레븐에서 신문 사러 가셨다가 아버님께서 강도한테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예,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가족이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전혀 unexpected. 모든 게 다 관리하셨는데 뭐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몰라. 20년이 지난 다음에 어딘가요? 캘리포니아에 별장이 있다는 거 아셨대요. 가족이. 그거 가져오는데 20만 불 넘게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소중한 정보를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이 중요성을 알려줘야 돼요. 보험 에이전트들 우리 주위에 많아요. 굉장히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지금 재정 크레딧 보호 플래너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념을 가지시고 굉장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께서 움직이실 때 정말 거기서부터 기적이 나와요. 그 기적이 뭐냐면요. 여러분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 enthusiasm을 가지고 confidence를 가지고 일을 하시잖아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고객분들, 프로스펙트 분들이 가장 먼저 냄새를 맡습니다. 그분들을 attract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버지니아 오피스에 있는데요. 제가 달라스에 보통 가가지고 한 달이면 3주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 3주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조금 있다가 또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2, 3주가 넘는 거죠. 한 3주 정도 있군요. 예. 근데 거기서는 정말 저도 어떤 면에서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도 이제 달라스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 또 보이는 라디오, 그거 이제 또 싱글벙글쇼, 또 매일 그대와 여러 가지 프로가 있는데 이제 그거 제가 이제 틀어드린 거예요. 녹화분을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여기 오면 굉장히 바빠요.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도 여기 기존에 있던 손님들 전화 오고요. 리퍼럴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사인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그냥 오피스에 아직까지 있는데 아침부터, 계속 분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유가 뭘까요? 항상 여러분, 여러분이 프로가 되시면요. 절대 굶을 이유가 없어요. 항상 리퍼럴이 들어와요. 그 리퍼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비디오 중에 하나 보세요. 성공적인 FES 커리어를 위한 이제 고객 팔로우업 이렇게 하는 비디오가 있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손님들을 팔로우업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시고 자 오늘은요 참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FES 여러분께서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갖다 조금 다시 한번 어떤 커미트멘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처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이제 원하셨던 그런 골이나 그런 목표가 있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정말 그거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한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 소중함을 놓치지 마세요. 절대요.
FPS는요, 충분히 여러분께서 목표로 하셨던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그 교통수단에 오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보내시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여기 뭡니까? 제가 그 비디오를 갖다 하나 좀 여러분께서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를 갖다 한번 좀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알려진 분이죠. 그 세계 전략과 연구소에 이제 이영권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의 비디오를 제가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비디오를 보시고 여러분께서 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쉐어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이영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으로 간다. 근데 선진국에 가게 되면 선진국 신드롬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오래 살아야 되고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는 시대를 향해서 간다. 따라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뭔가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제안들 중에서 제가 미래 직업군 중에 선진국에서 상당히 많이 뜨고 한국에 요즘에 들어와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거를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원래는 다단계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많은 사람이 불법 피라미드나 불법 다단계랑 정통 네트워크를 혼용하고 쓰고 있어서 제가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공인으로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으로서 왜 서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렇게 많이 붐을 일으키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한 소비자가 자기의 물건을 잘 써보고요, 야 이거 굉장히 좋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쓰면서 소개받은 거에 대한 일정한 수당을 회사로부터 받는 권리 수입을 성취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직업은요, 돈 없이 점포가 없이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서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천천히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갈수록 평생 할 수 있으면서 무언가 시스템적인 사업으로 자기 나름대로 끝없이 펼쳐져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장 좋을 겁니다. 이 세상의 직업은 크게 나눠서요. 하나는 물통 사업이 있고요. 물통적인 직업이 있고 하나는 시스템적인 사업이 있는데요. 물통 사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물통을 들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한 바켓을 이렇게 바스켓을 딱 떠가지고요. 가져와서 10,000원씩을 받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물통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한민국에는 모든 직업의 99%가 다 물통 사업분에 들어가 있는 직업들입니다. 자, 이영권 교수도 학교에 다니면서 강의하고 또 밖에 나가서 강의하면서 받는 수입은 전부 물통 사업입니다. 이영권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지구상에 없거나 또는 다쳐서 몇 달을 쉬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지난 다음에는 물통을 들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70년 전에 미국에서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사람이 시스템적인 사업이라는 걸 창안해 난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저기 물을 가지고 있는 우물이 있는데 일반 사람은 물통을 가져가서 물을 길어다 파는데 한 사람이 희한하게 남들 다 노는 시간에 천천히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이 사람아 노는 날 놀어. 뭐 그런 짓 하고 그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없이 묵묵히 어떤 사람은 실력에 따라 6개월, 1년, 2년이 걸리면서 나름대로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땅을 파더니 거기다가 수도관을 묻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권이 완전히 수도꼭지까지 연결된 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도꼭지를 탁 틀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물을 봐라. 졸졸졸졸졸 계속 나온다. 내가 6개월 동안 두루로 있어도 물이 나온다. 이렇게 물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을 시스템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권리 수입이라는 걸 갖는 경우가 있죠. 제가 만약에 책을 지금 35권 썼습니다만 책을 써서 나오는 인쇄 수입, 또는 우리 태진아 씨가 노래를 잘 불러서 노래방에서 그 사람 노래 하나 나갈 때마다 아마 50원씩 가져갈걸요. 그런 인쇄 수입, 이런 것들이 권리 수입이 있지만 그런 걸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뭐 0.0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적인 사업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외국이나 이런 데서 오래된 정통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벌써 3대째 내려가면서 시스템을 집안 전체적인 사업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전하게 많이 봅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지가 약 20여 년 돼가고 있는데 워낙 불법 피라미드들이 성행을 해서 정통 네트워크까지 잘못 이해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것도 분명히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는 뜻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미래 대안적인 사업에 대한 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제가 30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처음 공부할 때 제가 도대체 이해 못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TV를 보다가 TV 홈쇼핑이라는 걸 봤는데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텔레비를 보고 물건을 사냐? 그게 옷 같은 거 입어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사는 미국 사람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옷을 사려면 그 당시에 30 몇 년 전에는 시장에 가서 옷을 골라서 만져보고 입어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 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깎지도 않고 물건값을 낸다라는 게 후진국에서 살다간 이영곤이라는 사람의 눈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TV 홈쇼핑은 여러 개 회사가 전부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바로 엄청난 유통구조의 혁명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거 있습니다. 처음에 그거 나왔을 때 저 거의 안 샀습니다. 왜요? 못 믿겠더라고요. 지금 뭐 가서 고른 물건도 제대로 어떤 데는 사기치는 사람이 많은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물건을 산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 쇼핑몰 전체에서 파는 물건이 자그마치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 팔리는 물건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쇼핑몰은 엄청난 사회적인 유통구조의 변혁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월마트라는 게 디스카운트 스토어, 할인점을 개장했을 때 많은 사람이 거기에 창업자인 샘 월튼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중간의 유통구조를 전부 부시고 네가 미국에서 가장 싸게 판다고 나서느냐, 미쳤어? 이럴 때 샘 월튼이 조용히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 전에 샘 월튼이 됐습니다. 여러분, 유통구조의 혁명이라는 것은요,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큰 코 다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통구조의 큰 혁명 중에 하나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지금요, 미국에서 A라는 회사, 여러분 잘 아시는 회사의 전 회장은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런 회사의 회장이 당당히 상공회의소 회장이 된다는 건 바로 바른 회사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매출액이 거의 2조가 넘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희한하게 유통구조의 혁명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건 제가 30 몇 년 전에 미국에서 TV 홈쇼핑을 보면서 에이 말이 되나? 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느 회사의 편도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시거나 쳐다보시는 분이 반드시 잃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바로 균형 감각이라는 겁니다. 나쁜 회사도 있지만
틀림없이 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유통구조의 혁명이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보러 얘기하라고 그러면 앞으로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체 한국의 유통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거기다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까지 발달해서 그들이 인터넷 쇼핑몰하고까지 연결되면서 이건 엄청난 속도로 파생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전체적인 미래를 조명하실 때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정확히 이해하셔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한국의 미래가 앞으로 유통의 혁명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가장 근본적인 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의 중간 유통구조가 대폭 없어지면서 바로 다이렉트 마케팅, 소위 말해서 직접 판매에 해당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시면서 그런 계통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이용건 박사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을 갖다 이제 우리가 잠깐 들었는데요. 자, 이용건 박사님은 굉장히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여러분 분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 네트워크 마케터는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터는 아닌데, 이제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이제 경제의 흐름을 갖다 연구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네트워크 마케터들 해가지고 이제 강의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미국에서도 그런 유명한 분들 많아요. 특히나 이제 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던 도널드 트럼프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그런 측면의 마케팅을 갖다가 완전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ACN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제 있었던 그런 회사들을 갖다 엔도스먼트 다 본인의 이름을 걸고서 이제 도와줬고 하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래요. 우리 회사는요, 굳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예, 네트워크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바이너리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자, 하이브리드 마케팅. 맞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과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코퍼레이트 스트럭처가 이제 복합이 된 것이다. 그게 더 정확한 말이긴 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큰 어떤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아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비디오를 잠깐 하나 좀 또 보여드릴 게 있었는데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웨비나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트레이닝입니다. 웨비나. 이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얻으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제가 정말 바라기는요, 이 트레이닝에 정말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 트레이닝은요, 여러분께서 가장 큰 성공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이 트레이닝을 지어나가세요. 빌드하세요. 이 트레이닝을 빌드할 때요. 여러분이 fortune이 빌드가 됩니다. 이 트레이닝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갖다 빌드를 해드려요. 자, 여러분. 세상은 무궁한 발전을 해왔어요. 그렇죠? 정말 잔디에 풀을 깎는다 하더라도 셀프 프로펠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굳이 밀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굴러가게끔 하는 그런 잔디깎기가 발명이 되었고 이미 그건 발명이 된 지 오래됐고요. 가급적으로 우리가 손을 대지 않고서 비대기도 마찬가지고요. 정수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까 전에 이영곤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파이프라인을 갖다 구축을 하셔야 돼요. 파이프라인. 자, 워런 버핏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취침 시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지 않으면은, 그런 결과를 구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께서는 평생 일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 소리예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여러분께서 이 비디오 하나, 이거 뭐 굉장히 유익한 비디오일 겁니다.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좀 보여드리고요. 오늘 그 웨비나를 갖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아름다운 계곡 근처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두 친구는 둘 다 젊었고 좀 더 나은 인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어떻게 마을 내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자신들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힘들게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목표와 꿈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마을의 시장이 산 위의 샘에서부터 골짜기를 가로질러 마을로 물을 길어 나를 두 사람을 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을로 길어나는 물의 양에 따라 품삯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브루노와 파블로는 열정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샘에서 마을로 물통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마을로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들은 저녁이면 하루 품삯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브루노는 그가 받는 하루 품삯과 이 일에 만족하였습니다. 그는 이 일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브루노는 그의 품삯을 더 올리기 위해 매번 물을 길어 나를 때에 더 큰 물통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수입이 좀 더 많아지면 꿈에 그리던 소 한 마리와 집을 곧 장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파블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그의 허리와 손은 통증으로 쑤셔왔고 그는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블로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는 산 위의 샘에서부터 마을까지 물을 끌어들일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으로 그는 샘에서 마을까지 물을 길어 나르며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좀 더 많은 물을 쉽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는 이 아이디어에 매우 흥분되어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파블로는 이 아이디어를 친구인 브루노에게 말하며 함께 파이프라인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브루노는 이 아이디어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루노가 생각하는 것이란 그저 하루 품삯으로 그날 무엇을 살 수 있을까와 어떻게 그 돈을 빨리 벌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그의 목표들을 성취하는 일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대신 브루노는 물을 길어 나르기 위해 더 큰 물통을 준비해서 좀 더 자주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파블로는 혼자서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을 완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하기로 목표를 정했고 예전같이 매일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과 남는 시간에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바위 투성이의 땅을 열심히 파내려 갔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전혀 진척이 없어 보였습니다. 브루노와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웃으며 놀려댔습니다. 사람들은 파블로를 파이프라인 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브루노의 수입은 2배가 됐습니다. 그는 이미 소도 한 마리 장만했고 큰 집도 한 채 구입했습니다. 그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브루노는 물을 길어 나르며 힘들게 얻은 수입으로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브루노가 깨닫지 못한 것은 매일 무거운 물통을 길어 나르느라 그의 등이 굽기 시작하고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으며 그의 몸은 쇠약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곧 그는 몸에 난 상처와 한탄으로 점점 더 적은 양의 물을 길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파블로는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곧 1년이 지났고 2번째 해가 됐습니다. 마침내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물을 마을로 길어 나르기 위해 더 이상 물통을 나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마을로 흘러들어 파블로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파블로가 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심지어 휴가를 간 사이에도 물은 계속해서 흘러들었습니다. 파블로는 자신의 식견과 끈기, 노력이 매우 자랑스러웠고 행복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이 흘러드는 한 그의 수입도 계속 불어났습니다. 브루노와 파블로의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의 인생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수입을 얻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브루노는 물통을 이용하여 수입을 얻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샘에서부터 마을까지 물통을 나르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는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좀 더 자주 샘으로 가거나 좀 더 큰 물통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 근무를 하거나 2가지 일을 하며 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수입을 증가시키는 일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조건으로 좀 더 많은 급료를 받으며 우리의 물통 크기를 증가시킵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브루노와 같이 시간과 돈을 교환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간을 모두 일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어 아니면 다른 이유들로 인해 더 이상 시간과 돈을 교환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수입도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파블로가 한 일에 대해 검토해 봅시다. 매우 현명하게도 파블로는 제한된 수입을 위해서 그의 시간을 전부 교환하지 않았고 단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약간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 파이프라인으로 물이 흘러드는 한 영구적인 수입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영구적인 수입은 그가 매일 일하는 시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파블로는 언젠가 어쩌면 나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그의 시간을 돈과 교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만 있다면 평생에 한 번만 힘들게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완성된 뒤에는 파블로는 그의 수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단순히 물이 흐르는 것을 모니터하고 유지하면 됐습니다. 파블로는 우리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항상 직접적으로 시간과 돈을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훨씬 현명한 방법이죠. 당신은 어떠십니까? 당신은 여전히 시간과 돈을 직접적으로 교환하는 브루노와 같습니까? 아니면 영구적인 수입을 위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유지하는 파블로와 같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 여러분, 그 비디오를 보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예, 브루노와 이제 파블로의 이제 궁극적인 다른 점은 뭐였냐면요. 브루노는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데 전념하였고, 파블로는요, 영구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여러분, FES는요, 여러분께서 영구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임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트레이닝에 대한 커미트먼트입니다. 이 트레이닝 자체가 파이프라인이에요. 여러분의 팀원들이 이 트레이닝에 플러그인이 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요, 더 이상 일을 안 하셔도 돼요. 플러그인이 됐다라고 하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는요, 여러분의 팀원들께서 트레이닝에 플러그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께서 노력하셔야 돼요. 자, 오늘 트레이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